번째 문제입니다. 접합균류에 속하는 곰팡이를 묻고 있습니다. 진균류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할 때는요. 겹벽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구분을 했죠. 그래서 구분을 하면 조상균류와 순정균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균류는 겹벽이 없는 것, 순정균류는 겹벽이 있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구분을 하면요. 조상균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접합균류였죠. 그리고 순정균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잔황균류였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합균류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코르리조푸스 아버시디아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잔황균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스퍼길러스, 페니실륨, 모나스코스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로 가서요. 접합균류에 속하는 곰팡이를 물었고요. 여러분들은 접합균류에 들어가 있는 것 종류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1번이라고 푸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문제 볼까요? 미생물 증식 곡선에 있어서 세포의 생리 활성이 강하고 세포 크기가 일정하고 세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기간을 묻고 있죠. 이것은 대수기에 대한 정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데요. X축이 시간, 그리고 Y축이 세포수라고 했을 때 크게 보면 4가지 기간으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죠. 증가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간을 순서대로 그리면요. 유도기, 대수기, 정상기, 사멸기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유도기 같은 경우는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수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세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상기 경우에는요. 세포수가 최대인 기간, 그리고 사멸기 같은 경우는 세포수가 감소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과 함께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그람 염색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라는 것이고요. 먼저 틀린 것은 1번인데요. 에스케리치아 콜라이 같은 경우는 그람 양성 아니죠. 그람 음성의 대표적인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람 염색 같은 경우는요. 세균의 세포벽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곰팡이 아니고요. 효모 아니고요. 세균한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리고요. 염색에 사용하는 시약을요. 순서대로 쓰게 되면요. 제일 먼저 크리스탈 바이올렛 시약을 사용하게 되죠. 크리스탈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염색을 하는 시약입니다. 그리고 루골 용액을 사용을 해서 매염을 하죠. 염색이 잘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세톤 또는 알코올 가지고 탈색을 하게 됩니다. 탈색을 하고 나서요. 사프라닌 용액으로 대비 염색을 하게 되면 세포벽 차이에 따라서 탈색 유무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람 양성 같은 경우는요. 두꺼운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고 테이코에기시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사프라닌 용액으로 대비 염색을 했을 때 그 사프라닌 용액이 약간의 적색을 띠는데 그 적색이 대비 염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바이올렛 색인 남색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람 음성 세균 같은 경우는 얇은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고요. 테이코에기시드를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코올이나 아세톤으로 탈색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프라닌 용액으로 대비 염색을 하게 되면 적색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람 양성균의 대표적인 예로는 스타필로코커스 아니면 스트레프토코커스,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람 음성의 대표적으로는 에스케리치아가 있고 그 외에는 살모넬라, 비브리오, 아세토박테르, 슈도모나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요. 효모 생식 방법인데 스키조사카로마이세스 속에 있는 효모 생식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효모는요. 대부분 출합법으로 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열법으로 생식을 하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스키조사카로마이세스입니다. 스키조사카로마이세스의 생식 방법은 분열법이다. 이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는 하나가 대표적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클로렐라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을 찾으라는 거고요. 틀린 것은 4번인데요. 단세포인 것은 맞는데 갈조류가 아니고 녹조류였죠. 그래서 단세포, 녹조류인 것
다음으로 볼까요? 61번 문제. 그람 양성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람 염색을 정리를 하고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을 다시 정리를 해서 그 예시까지 눈에 익혀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문제죠. 그리고 이번에 있는 에스케리치아 콜라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람 음성 세균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것. 다음 문제 볼까요?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균 중에 하나인데 빵이나 밥에서 증식을 하고 청국장 제조에 관여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균이 많겠지만 우리가 식품위생물학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실러스고요. 그리고 하나가 클로스트리디움 속입니다.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속 같은 경우는 편성 현기성이고요. 대표적인 식품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통조림 예를 많이 듭니다. 통조림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문제는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균이고 밥이나 빵에서 증식을 하고 청국장 제조에 사용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 있는 바실러스 속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는요. 맥주 효모인데 화면 발효 맥주 효모를 찾으라는 것이고요. 맥주 효모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하나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그리고 하나는 사카로마이세스 칼스퍼젠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중에 화면 발효 맥주는요. 2번이죠. 사카로마이세스 칼스퍼젠시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1번에 있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같은 경우는 상면 발효 맥주 효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빵 효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 효모는 크게 보면 상면 발효와 하면 발효가 있고 1번에 있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는 상면 발효 효모 그리고 2번에 있는 사카로마이세스 칼스퍼젠시스 같은 경우는 하면 발효 효모다 하고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진핵세포 소기관 중에 호흡작용과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 우리는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죠. 호흡작용을 하는 기관이 진핵세포에서는 문제 나온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로 나타나게 되고요. 원핵세포에서는 메소솜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관을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골지체 같은 경우는 진핵세포에 있는 기관으로 물질 이동, 분비에 관련이 되고 편모 같은 경우는 세포 이동에 관련이 되고요. 리보솜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합성 장소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71번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고요. 이런 총균수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총균수를 B라고 하고 최초세균수를 A라고 하면 B는 A 곱하기 2의 인승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N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세대기간이죠. 세대기간과 세대시간을 구분을 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한 세대가 3시간인 세균이라고 했을 때 이 3시간이 세대시간이 되고요. 세대기간 같은 경우는 총 30시간인데 세대기간이 3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 10 이것이 세대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총 시간 중에 몇 번이나 세대가 거쳐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개념. 그러면 우리 계산으로 가서요. 5 곱하기 2의 10승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당밀 원료입니다. 당밀 원료로 주정을 제조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부분을 우리가 당밀이라고 합니다. 당 함량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당화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화라고 하는 것은요. 전분이나 다당류처럼 덩어리가 큰 것들을 가수 분해해서 단당류, 작은 덩어리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당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정을 만들 때 밀가루를 사용하거나 쌀가루를 사용하거나 이런 전분이나 다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원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당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문제에서는 당밀을 썼단 말이죠. 당밀은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부분, 당 함량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당화 과정이 필요 없는 것. 그럼 나머지 부분 보시면요. 원료를 희석을 하고 살균을 하고 그리고 효모 접종해서 발효 증류를 하면 되는 이번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역시 계산 문제인데요. 지금은 세대수도 계산해보고 세대시간도 한번 봐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총 시간은 12시간을 배양을 했고요. 균수가 2에서 12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앞에 공식 잠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B는 A 곱하기 2의 n승이라고 했는데 총 세균수가 128로 증가를 했고 균수가 2에서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 2의 n승이 됩니다. 그런데 배양은 얼마? 12시간을 배양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가지고 n을 계산을 하게 되면요. 6이라고 하는 수를 얻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세대 기간이 6이고요. 총 시간이 12시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총 시간을 세대 기간으로 나누었더니 우리는 6이라고 하는 수를 얻을 수가 있네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2라고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가서 세대 수는 여기서 말하는 세대 수가 세대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대 수는 6이고 세대 시간은 2시간이다 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효소를 묻고 있고요. 갈변 방지, 산소 제거 등에 이용이 되는 효소를 묻고 있습니다. 갈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글루코스를 없애는 것이고요. 산소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루코스 옥시데이즈가 되는 거죠. 포도당 산화효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당 산화효소 같은 경우는요. 산소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산화시키는 효소입니다. 포도당도 감소를 시키고 산소도 감소를 시킬 수 있는 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1번에 있는 리페이즈 같은 경우는 지방분해 효소고요. 그리고 2번에 있는 카탈레이즈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라이소자인 같은 경우는 용균 효소라고 보면 되죠. 다음 문제 볼까요? 균 사이에 격벽이 없는 곰팡이를 묻고 있습니다. 진균류를 구분을 하면요. 격벽이 없고 격벽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조상균류와 순정균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상균류는 대표적으로 접합균류, 그리고 순정균류는 잔황균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곰팡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서로 묶여있더라고도 눈에 익혀두시면요. 이런 문제 풀 때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조푸스 같은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것, 그러니까 격벽이 없는 곰팡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나머지 3개는 같이 묶여있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파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파지라고 하는 것은요. 박테리오 파지를 짧게 파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박테리오 파지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긴 바이러스인데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 발효 산업이 세균을 이용하는가 안 하는가를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보기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다르게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세균을 이용을 해서 하는 산업이 아닌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맥주죠. 맥주 같은 경우는 효모를 이용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파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